오늘도 기다릴게요. 윤정의 손이 떨렸다.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연주였다.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뭐 하고 있어? 도연이 샤워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윤정은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척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그냥 잠이 안 와서. 35세의 윤정은 소규모 출판사 북라이프의 편집장이었다. 10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예리한 눈과 직감을 기르게 되었다. 원고 속 거짓말이나 표절을 찾아내는 것은 그녀의 특기였다. 그런 그녀가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다.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했지만 와이셔츠에는 여성용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대답했다. 응,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신입 디자이너들 교육도 해야 하고. 신입 디자이너? 응, 연주라는 애가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많이 봐줘야 해. 연주. 문자를 보낸 그 이름이었다. 윤정은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결혼 8년 동안 도연을 믿어왔다. 아니, 믿고 싶었다.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인 남편은 센스가 좋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다. 단순한 오해일 거야. 윤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편집자로서 길러진 그녀의 직감은 확실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출근 준비를 하는 도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 같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었다. 오늘 회식 있어? 아니, 없는데 왜? 그냥 옷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아서. 도연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래. 클라이언트 미팅도 있고. 거짓말이었다. 윤정은 확신했다. 도연의 말투와 표정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결혼 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생긴 감각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윤정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편집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부편집장 김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는 결심했다. 확인해 봐야겠어. 진실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불확실함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의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도연 팀장님은 외부 미팅 중이세요. 오후 늦게 돌아오실 예정이에요. 외부 미팅 도연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과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외부 미팅이라고만 했다. 윤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고 이제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미팅 어떻게 됐어? 응, 잘 됐어.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해했어. 또 거짓말이었다. 윤정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과 신뢰로 쌓아 올린 8년간의 결혼 생활, 그것이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로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은 깨달았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윤정은 며칠째 도연의 행동을 관찰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옷차림, 향수 냄새까지 마치 편집할 원고를 검토하듯 꼼꼼히 살펴봤다.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이 아침에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평소 야근할 때와는 다른 넥타이였다. 새로 산 것 같았다. 무슨 프로젝트인데 야근까지 해야 해? 신제품 런칭 캠페인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수정이 많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다. 도연의 말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오후 6시 윤정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도연의 회사 근처까지 가서 정말 야근을 하는지 보려고 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도연의 회사 앞 윤정은 카페에 앉아 회사 건물을 바라봤다. 7시가 넘었는데도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진짜 야근 중일까? 윤정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뭐해? 아, 지금 회의 중이야. 조용히 해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 응, 알겠어. 저녁은 먹었어? 아직 야근 끝나고 먹을 거야. 전화를 끊고 윤정은 계속 기다렸다. 8시, 9시가 지나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 건물의 불도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이상해. 윤정은 회사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다. 안녕하세요. 광고팀 도연 팀장님 아직 계신가요? 아, 도연 팀장님요? 오늘 오후 3시쯤에 나가셨는데요. 윤정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다. 3시에 나갔다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걸까? 혹시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나가셨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나왔다. 도연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던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야근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자. 사랑해. 윤정은 문자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었다. 그때 윤정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연주. 문자를 보낸 그 여자.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도연의 회사 직원 명단을 확인할 방법을 생각했다. 도연과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 좀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도연이 회사 직원 중에 연주라는 사람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연주? 갑자기 왜? 그냥. 도연이 얘기했는데 궁금해서. 미영은 잠시 후 답변했다. 있어. 김연주. 신입 디자이너야. 꽤 예쁘다고 소문났어. 근데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윤정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SNS에서 김연주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30분 후 윤정은 연주의 인스타그램을 찾았다. 26세 밝고 화사한 미소의 여자였다. 최근 업로드된 사진들을 보니 세련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들이 많았다. 그중 하나의 사진이 윤정의 눈을 사로잡았다. 3일 전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강남 모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다. 사진 속 연주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맞은편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각도로 찍혀 있었다. 윤정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테이블 맞은편에 남자의 손목이 살짝 보였다. 그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익었다. 설마. 윤정은 집에 있는 도연의 시계를 확인해 봤다.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그 시계가 없었다. 도연이 매일 차고 다니는 시계였다. 다음 날 윤정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도연이 출근한 후 그의 동선을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오후 2시 도연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윤정은 멀찍이 따라갔다. 도연은 택시를 타고 한 카페 앞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김연주였다.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주는 도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도연도 자연스럽게 연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다. 윤정은 길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처럼 다정했다. 연주가 도연의 손을 잡고 도연이 연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회의가 길어져. 늦을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다. 윤정은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윤정은 3일 동안 고민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직접 대면할 것인지.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다. 도연은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갔고 윤정은 그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윤정은 결심했다. 김연주와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다. 진실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남의 남편과 만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윤정은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일시간을 기다린 후 연주가 나타났다. 김연주 씨? 연주가 뒤를 돌아봤다. 윤정보다 10살 어린 26세의 여자.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어려 보였다. 네. 누구세요? 저는 도연의 아내입니다. 윤정이라고 해요. 연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연주의 반응이 윤정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오히려 태연한 모습이었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주가 도연과 만났던 그 카페였다.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아셨군요.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정은 그 당당함에 놀랐다. 네. 며칠 전에 봤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만나는 것을. 그러셨군요. 연주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 만나라고 하실 건가요? 윤정은 연주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의 남편과 만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당신은 도연이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물론이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연주가 윤정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언니, 사랑의 주인이 있나요? 제가 뺏은 게 아니라 당신이 지키지 못한 거죠. 윤정의 손이 떨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도연 오빠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집에서 외롭다고 아내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말아요. 윤정이 소리를 질렀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거짓말이요? 직접 들어보시죠. 연주가 휴대폰을 꺼내 음성 메시지를 틀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주야, 너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집에 가기 싫어. 윤정은 그 목소리를 듣고 숨이 막혔다. 분명히 도연의 목소리였다. 또 있어요. 연주가 다른 메시지를 틀었다. 아내는 일에만 빠져 있어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너만이 나를 이해해줘.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8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왜 이런 걸 들려주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드리려고요. 언니가 생각하시는 완벽한 남편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만난 도연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연주가 휴대폰을 치우며 계속 말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 오빠가 얼마나 불행해하는지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행해한다고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정말요? 그럼 왜 다른 여자를 찾았을까요? 연주의 말이 윤정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언니, 화내실 것 같으면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도연 오빠한테 화내세요. 선택한 건 그 사람이니까요. 당신도 선택한 거잖아요. 귀여운 남성과 만나는 걸.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저도 선택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요. 도연 오빠만 만나고 있고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언니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건 도연 오빠예요. 연주가 일어나며 말했다. 언니, 저는 도연 오빠를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언니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붙잡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당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언니도 인정하세요. 이미 끝난 결혼이라는 걸. 연주가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 그리고 언니. 도연 오빠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언니한테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죠. 윤정은 혼자 카페에 남겨졌다. 연주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반격할 때가 온 것이다. 윤정은 카페를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연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제 끝이야. 윤정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편집장으로서 10년간 일해온 경험이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노트북을 켜고 연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 학력, SNS 활동, 작업 포트폴리오까지 샅샅이 뒤졌다. 3시간 후 윤정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연주가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상했다. 새로 론칭할 화장품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 설마. 윤정은 해외 디자인 사이트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분 후 확신을 얻었다. 연주의 디자인은 유럽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 작품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표절이네.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편집자로서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 더 파고들어 보니 연주의 다른 작업들도 마찬가지였다. 국의 디자인들을 약간씩 변형해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제출하고 있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윤정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도현과 연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 말이다. 윤정은 도연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연주와 만나는 시간, 장소, 빈도를 정리해봤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윤정은 도연이 평소 연주와 만나는 시간에 맞춰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 숨어 기다렸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준비도 했다. 오후 3시 예상대로 도연과 연주가 나타났다. 윤정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연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심지어 가벼운 키스까지. 이제 됐다.
윤정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날 밤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윤정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연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연이 연주에게 보낸 문자였다. 아내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이혼 수속을 밟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윤정은 이 모든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연주의 회사에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연주의 표절 작업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와 함께 원본 소스들을 첨부했다. 동시에 연주의 회사 동료들과 상급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발송했다. 디자인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표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계였다. 오후 2시 연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사에서 제 작업이 표절이라고 하는데 언니가 한 짓이죠? 표절이면 표절인 거고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모함할 거예요? 증거요? 윤정이 웃었다.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연주 씨가 베낀 원본 디자인들 말이에요. 그리고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도현과의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언니가 정말 이럴 거예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나세요? 당당하라고 했죠. 저도 당당하게 제 남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 직장까지 망가뜨릴 거예요? 직장요? 당신이 스스로 망가뜨린 거죠. 표절은 제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연주 씨, 아직 끝이 아니에요. 도현과의 관계도 곧 공개될 거예요. 그 사람 회사에도 지인들에게도. 언니, 제발. 제발요? 제가 당신에게 제발 그만 만나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윤정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은 거실 테이블 위에 A사 용지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과 연주의 사진들, 문자 메시지 캡처들, 통화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지난 몇 달 동안 뭘 했는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윤정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윤정은 마지막 서류를 도연 앞에 밀어놓았다. 이혼 협의서였다. 사인하세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생각 없어요. 도연은 이혼 협의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윤정아, 나는 사인만 하면 돼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윤정은 그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당신이 연주에게 한 말 기억나요?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몇 달 동안 계속 만난 거예요? 윤정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게 정신이 없어서 한 일이에요?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윤정이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사인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도연은 결국 펜을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협의서에 사인했다.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이틀 후 연주의 회사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조사를 벌인 결과 연주의 여러 작업에서 표절이 확인되었다. 회사는 연주를 즉시 해고했고 업계에도 그 사실이 알려졌다. 연주는 다시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적인 톤이었다. 윤정은 연주를 만나기로 했다. 같은 카페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연주는 윤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도발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도연 오빠도 제 일도 다 잃었어요.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이도 만나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아예 연락이 안 되거든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도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연주를 버린 것이었다. 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윤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다만 하나 조언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누군가를 해치면서까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연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주 씨,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이 그걸 몸소 체험했잖아요. 한 달 후 윤정은 이혼 절차를 모두 마쳤다. 도연은 위자료와 함께 집도 윤정에게 넘겨주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윤정이 가진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요구도 거부할 수 없었다. 도연의 회사에도 불륜 사실이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동료들과 상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도연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다. 윤정은 출판사에서도 승진했다. 편집장에서 편집이사로 올라간 것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한 결과였다. 사랑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 하지만 넌 그걸 버렸어. 도연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분노로 했던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다. 윤정은 일어나서 카페를 나섰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걸음은 단호하고 가벼웠다.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